자동차 장면이 인상 깊었던 영화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린다. 자동차는 영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대표적인 소품이다. 자동차는 시각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노출시켜주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역할로 인해 영화 역사와 함께 자동차 소품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자동차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면서 인간과 자동차의 밀접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자동차 추격전은 속도, 스토리, 설정 전개의 긴박함과 긴장을 부추겨주게 된다. 자동차 기종 가운데 포드 앵글리아, 그란 토리노, 썬더버드, 무스탕 같은 상징적인 자동차는 스토리, 등장, 인물의 성향 그리고 영화가 드러내주고 있는 예술적 중요성을 향상시키는 마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처럼 자동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의 경우는 등장인물들의 행적이 어떤 문화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를 제시해주는 선도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자동차를 활용하는 고전적인 본보기는 자동차 추격전에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속도와 민첩성뿐 아니라 연기자의 스턴트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추격전은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비유일지 모르지만 영화 초창기에는 자동차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스토리를 전개의 방향을 제기하는 역할도 해냈다. 영화에서 자동차가 중추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해낸 대표적인 흥행작 10을 인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960 포드 앵글리아, 해리포터와 비밀의 바니천이. 자동차가 이야기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해리포터 프랜차이즈 두 번째 영화가 비밀의 방이다. 해리 다니엘 레드클리프,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 롤루퍼트 그린트이 마법학교 호그와트에서 학생들이 겁에 질린 이유를 밝히고 동시에 비밀의 방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해리포터 비밀의 방은 원작 소설의 성공만큼 시리즈 영화의 흥행성을 확장시키는데 공헌한다. 대중적 호응을 위해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은 비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등장시켜 환상적인 장면을 추가시킨다. 롤루퍼트 그린트와 해리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를 놓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론의 아버지의 마법에 걸린 차를 빌려 호그와트로 날아가게 된다. 이 모험은 순조롭게 시작된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탑승한 자동차가 폭력적인 마법의 나무와 부딪히면서 빠르게 종식되고 만다. 많은 관객들은 포드 앵글리아의 존재를 처음 목격하게 된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최초로 시도된다. 소박한 포드 앵글리아가 해리포터 한 편의 영화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오래되고 덜 알려진 자동차가 놀라운 비행 기계로 변한다는 설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포드 앵글리아를 처음 보게 것. 영화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본 것은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처음이라는 희귀성 때문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리포터 프랜차이즈는 소형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포드 자동차 덕분에 흥행 전설로 기록되게 된다. 1973형 포드 그랜 토리노, 위대한 레보스키 1998. 개성 강한 더 듀드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낡은 고물 자동차가 포드 그랜 토리노다.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 형제 감독이 공개한 가장 성공적인 범죄 코미디 중 한 편이 위대한 레보스키이다. 제프리 더 듀드 레보스키 제프 브리지스. 백만장자 동명이인으로 착각당해 절도범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는 곤욕을 치른다. 듀드는 강압적인 범죄자들로부터 갑부 레보스키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몸값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더 듀드는 볼링 친구 월터 존 군맨과 도니 스티브 부세미와 합류해서 본의 아니게 갑부 레보스키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어낸다. 제프 브리지스는 극중 자신과 이름이 같은 부자의 계략에 휘말려 여러 고충을 겪는 더 듀드 역할로 열연하고 있다. 가난한 더 듀드의 행적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서진 고물 자동차이다.
모든 면에서 자동차는 엉망이지만 이런 흉물은 영화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더 듀드가 매끄럽고 잘 관리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설정상 설득력이 없다. 듀드가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운 그랜 토리노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전달시키고 있다. 그랜 토리노는 이미 상징적인 자동차이다. 이 자동차는 풍자적 주제와 일치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코엔 형제는 기름지고 넉넉한 할리우드 주류 제작 풍토를 꾸준히 조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펼쳐놓는 더 듀드의 사연, 폐차 직전 상태와 같은 클래식 자동차 그랜 토리노가 등장하면서 더욱 엣지 있는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찬사를 받는다. 위대한 레보스키가 흥행가에서 환대를 받는 이후 자동차 그랜 토리노가 나타날 때마다 더 듀드를 떠올린다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다. 3. 1966년형 포드 썬더버드 델마와 루이스 1991. 두 여성의 잊을 수 없는 여행과 동반하는 구식 포드 자동차. 루이스 수잔 서랜든.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다. 음악가로서 항상 이동 중인 남자친구 지미 마이클 매드센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델마지나 데이비스. 아내가 TV에서 축구를 볼 수 있도록 부엌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다릴 크리스토퍼 맥도날드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두 여성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도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델마를 강간하겠다고 위협하는 남자를 루이스가 우발적으로 죽이면서 이들의 여행은 도주로 돌변하게 된다. 공권력을 피해 멕시코로 가기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곧 미국 경찰에 의해 추격을 당한다. 두 여성은 그랜드 캐년으로 자동차를 몰아 파국을 선택하게 된다. 델마와 루이스는 로드 무비에 여성들의 우정과 페미니즘적 요소를 더해주어 영화사의 이정표를 세운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수잔 서랜든과 지나 데이비스가 각각 배역을 맡은 델마와 루이스를 관람하는 동안 이들의 행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찬사를 받는다. 이들 여배우들은 놀라운 조합 연기를 펼쳐주었으며 무명의 브래드 피트가 델마에게 호감을 보내는 제인 D 역할로 단역 출연하고 있다. 델마와 루이스가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이 타고 이동하는 자동차가 바로 1966년형 포드 썬더버드이다. 오래되었지만 환상적인 자동차로 보이는 것은 영화가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반전을 첨부시킬 것이라는 예고를 관객들에게 제시하는 장치로 풀이됐다. 썬더버드가 일반 자동차에서 경찰을 피해 탈출하는 수단으로 재빨리 변신한다. 델마와 루이스는 완벽하게 자동차를 운전해 나가면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의 사연에 설득력을 증폭시켜주게 된다. 4. 1974년형 다찌 모나코 블루스 브라더스 1980. 괴짜 형제가 자동차를 몰고 중서부 지역을 횡단하고 있다. 제이크 블루스 존 벨루시. 감옥에서 석방된 후 형제 에루드된 에크로이드와 함께 고아원 시절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수녀 펭귄 캐슬린 프리먼을 방문한다. 그들은 대교구가 학교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장소를 교육 당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5 $0 세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다. 블루스 브라더스는 도움을 주고 싶어 블루스 밴드를 다시 결성하고 대규모 공연을 열어 돈을 모으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 기일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블루스 브라더스는 공개 이후 인상 깊은 여러 상징적인 장면을 탄생시킨다. 배경인 시카고 풍경과 흥겨움을 더해주고 있는 사운드 트랙에 이르기까지 더욱이 컬트 클래식 코미디는 주인공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댄 에크로이드와 존 벨루시는 극중 완벽한 형제 커플로 열연해주고 있다.
둘 다 강한 개성과 코미디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 둘을 완벽한 혼합 연기는 지금도 블루스 브라더스를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각인시킨다. 블루스모빌이라는 애칭을 듣게 된 자동차는 다찌 모나코 모델이다. 폐기된 경찰차이지만 상당히 눈에 띄는 차량이다. 시카고 지역을 종횡무진 운전하다가 그들을 쫓는 산더미 같은 경찰차를 박살내면서 대규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이다. 블루스 브라더스는 코미디 영화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컬트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영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블루스모빌이 움직일 때마다 시종 웃기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있다. 5. 1968년형 포드 무스탕 블리트 1968 액션 스타 스티브 맥퀸이 펼쳐주는 샌프란시스코를 횡단하는 최고의 자동차 추격 장면. 야심찬 월터 찰머스 로버트 본 샌프란시스코 경찰 블리트 경위 스티브 맥퀸에게 조직의 비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는 시카고 마피아 장이 로스펠 르넬라의 신상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맡긴다. 월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니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절대적 지시를 받은 블리트. 외부 테러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신변 경호 업무에 착수한다. 블리트는 스티브 맥퀸의 최고 흥행작 중 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동차 추격 장면도 포함되어 흥행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추격전은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며 환상적인 액션을 선사하고 있다. 더욱이 아름다운 미국 중서부 도시의 멋진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보너스다. 프랭크 블리트는 음모에 휘말리는 강인한 경찰 역할로 맥퀸이 완벽한 열연을 펼쳐주고 있다. 자동차 경주에 오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맥퀸이 유감없는 특기를 발휘하고 있다. 맥퀸이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자신감 넘치는 느낌을 전수받는 동시에 자동차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제기한다. 참고적으로 맥퀸은 영화 촬영 당시 스턴트맨 없이 홀로 자동차 질주 액션을 연기한 것으로 유명세를 추가시킨다. 포드 무스탕은 영화 블리트로 인해 튼튼하고 강력한 질주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차로 각인된다. 맥퀸이 호기스럽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남성 액션 배우의 자신감 넘치는 유감 없이 전달시켜준다. 6. 1961년형 페라리 250 GT 캘리포니아 스파이더 페리스의 해방 1986 20대 청춘의 반항심과 1980년대 하이틴 영화의 보편적 상징성을 제시한 작품. 페리스 매튜 브로데릭 장난이 심한 고교 3년생 악동. 어느 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빠진다. 친한 친구 카메론 알렌 락과 여자 친구 슬로암미아 사라에게도 핑계를 대고 거짓 조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학생 주인 무니 제프리 존스는 페리스의 장난을 짐작하고 이들 악동 무리들을 찾아 나선다. 존 휴즈 감독의 청춘 코미디 페리스의 해방은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고딩 페리스의 행적을 추격해 나가고 있다. 여자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규합해서 시카고에서 의미 있는 날을 보낼 계획을 꾸민다. 이에 교장은 페리스의 무단 결석 증거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다. 어린 매튜 브로데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기민성을 발휘하는 페리스 부엘러 역을 열연하고 있다. 10대 악동들이 펼치는 판타지는 자동차 없이는 완성되지 않고 있다. 카메론의 아버지는 아름다운 1961년형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다. 카메론은 부친이 애지중지하는 페라리 자동차를 주저하다가 몰고 나와 세상 풍경을 바라보고 질주한다. 페라리는 고가의 명품 자동차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 기본 상식을 갖고 있는 관객들은 고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10대들의 행각을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자신들의 의지를 피력하는 행위로 해석하게 된다. 7.
배트모빌, 배트맨 1989. 슈트만큼이나 잘 알려진 배트맨의 이동수단 배트모빌. 배트맨은 팀 버튼이 감독한다. 마이클 키튼이 브루스 웨인 역을 맡아 1989년 슈퍼히어로 영웅담을 유행시킨다. 성격파 배우 잭 니콜슨. 그가 조커로 변신해 고담시를 공포로 몰아넣는 소름 끼치는 악역을 펼쳐 보이고 있다. 7본드걸 출신 미녀 배우 킴 베신저가 비키 베일로 출연하고 있다. 마이클 고프는 브루스의 자비를 해결해주는 믿음직한 집사 알프레드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배트모빌은 이미 코믹에서 익숙할 정도로 충분히 등장해서 DC 팬들에게 친숙하다. 팀 버튼 감독도 묵직하고 위용 있는 배트모빌을 등장시켜 배트맨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게 된다.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은 팀 버튼이 메가폰을 잡은 1989년 버전 배트맨은 고도로 양식화되고 어둡고 불길한 느낌을 주어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생생한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찬사를 듣는다. 배트맨 역의 마이클 키튼과 조커를 완벽하게 묘사한 잭 니콜슨의 능숙한 연기도 호평을 얻는데 일조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배트모빌은 수많은 버전의 배트맨과는 차별적인 예술 소품으로 인정받는다. 할리우드 현지 비평가들은 배트맨을 흥미로운 캐릭터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배트모빌과 같은 장비와 기술을 끊임없이 선보인다는 점이다. 팀 버튼 감독은 영화 스타일에 부합하면서도 부러워할 만한 차량인 배트모빌을 만들어내요. 늘 변화된 것을 바라는 관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리뷰를 보낸다. 8. 에스턴 마틴 DB5 제임스 본드 시리즈 1962. 멋진 자동차 없이는 7 제임스 본드의 무기고는 완성되지 않는다. 1962년 쇼 코넬리 주연의 7 제1편 살인 번호 2기. 2021년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의 25부 7로 타임 투 다이까지. 제임스 본드는 6명의 화려한 영웅을 탄생시켰다. 본드 배역은 새로운 연기자 캐스팅에 따라 교체됐다. 그렇지만 시리즈 1부에서부터 25부까지 프랜차이즈와 함께 교체 없이 지속된 소품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본드 전용차 에스턴 마틴 DB5이다. 에스턴 마틴 DB5는 본드 시리즈만큼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지만 새로운 본드에게 늘 충직한 안정감을 제공해왔다. 새로 캐스팅된 본드는 전임자를 능가하는 첩보원에 대한 매력을 선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역대 6명의 본드는 운전석에 올라 자신이 이전의 위대한 본드 배역, 인물들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관객들은 포용성을 보여왔다. 첩보 영화의 많은 비유와 트릭은 제임스 본드에서 유래됐다.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추격전과 본드의 레퍼토리에 포함된 무기는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본드의 전설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 더욱이 본드가 절대적으로 아끼는 에스턴 마틴 DB5의 위용은 제임스 본드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원동력이 된다. 9. 돔이 몰고 있는 1970년형 다치 차저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 2002. 분노의 질주 영웅담에는 많은 자동차가 등장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다. 그 가운데 주인공 돔빈 디젤이 분신처럼 아끼는 자동차 다치 차저가 단연 으뜸이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브라이언 오코너 폴 워커. 브라이언은 일련의 차량 강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도미닉 토레토빈 디젤이 주도하고 있는 스트리트 레이서 갱단에 잠입하게 된다. 임무 도중 도미닉의 여동생과 연분을 맺는 동시에 스트리트 레이싱의 무한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는 자동차 경주와 추격전, 믿을 수 없는 스턴트, 그리고 극의 긴장감을 주도하고 있는 돔 토레토빈 디젤의 맹활약 덕분에 무려 시리즈 11부작까지 공개되는 뜨거운 호응을 얻어낸다. 분노의 질주는 불법 자동차 거리 경주 시합과 범죄 가족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는 장군 경찰관 브라이언이 출연하면서 극적 흥미감을 배가 된다. 돔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다치 차저뿐만 아니라 브라이언은
자신이 돔과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 그는 친구와 함께 스트리트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적극 참여하게 된다. 폴 워커는 시리즈가 지속되는 와중에 2013년 11월 30일 자동차 사고로 요절한다. 향년 40세. 그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돔은 그가 운전한 많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변함없는 흥행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적 존재가 된다. 많은 차량 중 가장 오래 지속되고 기억에 남는 것은 1970년형 다찌 차저 모델이다. 돔은 시리즈 전반에 걸쳐 최고의 레이서이자 드라이버로 등장하고 있다. 그가 자동차 차저의 운전대를 잡으면 모든 배팅이 취소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한다. 분노의 질주 프랜차이즈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시리즈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공과 인기를 지속시켜주는데 자동차 다찌 차저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10. 더 드로리안, 백투더 퓨처 프랜차이즈 1985. 시간 여행을 다룬 어드벤처, SF 장르의 대명사가 된 클래식 자동차 더 드로리안. 17살 고등학생 마티 맥플라이 마이클 제이. 폭스. 로클롤, 스케이트보드, 자동차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교생.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 등 5 식구가 사는 가정은 겉으론 평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한 권태감에 빠져 있다. 마티와 친하게 지내던 괴상한 발명가 에메트 브라운 박사 크리스토퍼 로이드. 그가 스포츠카 드로리안을 개조해 타임머신을 만들면서 마티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게 된다. 브라운 박사가 테러범들에게 저격당하자 마티는 그들을 피해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1955년 과거로 도망친다. 30년 전의 극장 간판에는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사진이 걸려있다. 마티는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짝사랑하지만 변함없이 소심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티에게 사랑의 감정을 드러낸다. 3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진행한다. 마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맺어주지 못하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985년으로 돌아오기 전에 부모님이 함께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매 작업을 진행한다. 백투더 퓨처는 1980년대 최고의 시간 여행 영화 중 한 편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드로리안을 통해 자동차 역사를 새로 수립하게 된다. 드로리안은 미래의 우주선을 결합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공상 과학 소재를 특화시켜주는데 탁월한 소품 역할을 해낸다. 관객은 드로리안이 타임머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에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로리안을 타임머신으로 만들어낸 괴짜 브라운 박사의 행동은 모험 공상, 과학 영화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낸다. 드로리안은 극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티를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타임머신으로 맹활약을 펼쳐 보인다. 백투더 퓨처는 블록버스터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프랜차이즈가 대성공하여 대중문화에서 자동차와 시간 여행은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킨다. 시리즈 3부작 동안 드로리안은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시간 여행을 이끌어 나가는 최적의 이동수단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